여기까지 해서 막전이랑 앞에 물질에서 좀 복습을 해봤고 보면은 좀 까먹는 것들이 좀 많잖아. 그다음 막전이 계산하는 것도 사실 저번 시간 조금 어려운 것도 해봤으니까는 그 정도까지는 조금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근수축 봐봤을 때 근수축이라고 하는 건 이제 말 그대로 근육 수축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맨 처음에 골격근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전에 우리 근육이라고 하는 게 근육에 대해서 우리 몸에 있는 근육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고 들어가면은 맨 처음에 골격근이 있고 그다음 심장 같은 경우에도 근육으로 되어 있거든. 그래서 심장을 구성하는 근육이라고 해서 심장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내장기관 얘도 근육이 붙어 있으니까 그 내장기관을 구성하는 근육을 내장근이라고 하고 세 종류가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모양이랑 뭐가 허리가 있네. 모양 쓰지 말고 이게 나눠봤을 때 기본적으로 골격근 같은 경우에는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가로무늬근이라고 해요. 가로무늬근. 그러니까 근육에 그 가로무늬가 있기 때문에 가로무늬근이라고 하는 거야. 골격근 같은 경우는 가로무늬근이라고 하고 심장근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가로무늬근이라고 해요. 가로무늬근. 내장근 같은 경우에는 민무늬근이라고 해요. 민무늬근. 무늬가 없어서 민무늬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골격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 그 뼈에 붙어 있는 근육이다 보니까 내 의지대로 조절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수위근이라고 해요. 수위근. 수위근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의지가 있는 상태로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을 수위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위근. 근데 반대로 내 의지대로 못 움직이는 근육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불수위근이라고 하거든. 불수위근. 근데 심장 같은 경우에 내가 지금 빨리 뛰라고 해서 빨리 뛸 수가 없는 거잖아. 심장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불수위근에 해당한다. 불수위근은 의지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내 의지대로 조절할 수가 없다는 거고, 내장근은 어떻게 되겠어? 그럼 뭐겠어, 저는? 수위근이야, 불수위근. 내장근 지금 위 좀 빨리 좀 해볼래? 위가 잘 안 움직이는 것 같은데. 불수위근. 그러니까 불수위근인 거잖아. 내 의지대로 조절할 수가 없어. 불수위근. 내장 같은 경우에도 불수위근이다. 이거 생각해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오른쪽 아래에 써져 있는 거거든. 근육을 종류하면서 골격근, 심장근, 내장근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그거 생각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밑에 이 팔 나오면서 골격근의 수축관 이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팔에 붙어 있는 근육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게 이두박근이랑 삼두박근이 있거든. 팔의 안쪽에 이두박근, 바깥쪽에 삼두박근이 있는데, 지금 이두박근이 팔을 구부리게 되면은 팔을 굽힐 때 같은 경우는 이두박근이 짧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두박근이 수축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반대로 삼두박근은 이두박근의 반대 방향이 붙어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완할 수밖에 없거든. 늘어나는 거거든. 그래서 팔을 굽힐 때는 이두박근이 수축하고 삼두박근이 이완하는데, 반대로 팔을 펼 때 같은 경우에는 이두박근은 반대로 여기 짧아진 상태에서 늘어나게 되는 거고, 그걸 이완한다고 하는 거고, 삼두박근은 오히려 늘어난 상태였다가 수축이 되겠지? 그래서 삼두박근을 수축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두박근이랑 삼두박근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반대작용을 하는 거잖아? 이런 걸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를 서로 이완 수축이 반대작용한다라고 해서 기량작용이라고 해요. 기량작용. 기량작용한다라고 하는 거는 서로 반대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 쟤네 근육을 기량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이제 뒤에서 조금 나오는 단어라서 얘기를 했고, 여기 기량작용. 그래서 이제 밑에 골격근의 구조 봤을 때 기본적으로 골격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근육 섬유로 구성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근육 섬유라고 하는 게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근육 섬유가 근육 세포랑 사실 똑같은 말이에요. 근육 세포, 근육 섬유. 근육 섬유라고 했어 지금 선생님은. 근육 섬유가 근육 세포야. 근데 그 근육 세포들이 여러 개가 모여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근육 섬유 다발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근육 섬유 다발은 여러 개의 근육 섬유, 그럼 근육 세포로 되어 있다는 건데, 각각의 근육 섬유는 많은 근육 원섬유로 되어 있다. 근육 섬유가 근육 원섬유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근육 섬유가
더 큰 개념이겠지? 그래서 밑에 1번에 나와 있어. 근육 섬유 같은 경우에는 근육 구성한 세포, 그냥 근육 세포인 거야. 근데 얘 같은 경우 특징이 세포 여러 개가 융합하여 형성된 다액성 세포다라고 하는 거. 다액성 세포가 뭐냐면은 원래 기본적으로 세포 하나에는 핵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근육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봐봤을 때 세포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얘네들이 처음에 이제 길게 늘어나. 그러다가 점점 합쳐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의 세포에 핵이 여러 개가 들어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다핵세포 또는 다핵성 세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고. 그렇지? 근데 또 이 근육 섬유 같은 경우에는 근육 원섬유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근육 섬유, 근육 원섬유 안쪽으로 들어간 거고. 근데 또 이 근육 원섬유 같은 경우에는 뭘로 구성이 되냐면 붉은 마이오신 필라멘트라고 하는 거랑 가는 액틴 필라멘트라고 하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마이오신이랑 액틴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데, 마이오신 필라멘트 같은 경우에가 굵기가 더 굵은 거고, 액틴 필라멘트 같은 경우에가 굵기가 더 얇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근육 원섬유 마디가 반복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근육 원섬유 마디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밑에 그림에서 보겠지만은 근육 원섬유 마디 그 다음에 근절이랑 똑같은 말인 거야. 근절. 근데 근절을 조금 더 많이 쓸 거고, 얘 같은 경우에가 이제 근육 수축의 기본 단위로 마이오신 필라멘트랑 액틴 필라멘트가 일부 겹쳐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밑에 그림에서 봐봤을 때 지금 근육에서 시작했어. 그럼 근육 섬유 다발, 그 다음 근육 섬유야. 얘가 지금 근육 세포인 거야.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냐면 항상 문제에 근육 원섬유는 근육 세포에 해당한다. 이러면 이제 틀린 보기인 거잖아. 그치? 근육 섬유인 거니까. 그래서 근육 섬유는 근육 원섬유로 되어 있고, 근육 원섬유라고 하는 거는 붉은 마이오신 필라멘트랑 가는 액틴 필라멘트 구성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얘를 이제 확대한 거야. 이 부분을 확대를 한 건데, 지금 뭐 구성을 먼저 먹었을 때 안쪽에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청록색 부분이 지금 마이오신 필라멘트에 해당하는 거고, 빨간색 부분이 액틴 필라멘트에 해당하는 거야. 그럼 지금 굵기상으로 봤을 때 마이오신이 더 굵고 액틴이 더 얇은 거지. 그래서 지금 얘가 근육 원섬유를 확대한 거기 때문에 이 근육 원섬유 마디 이쪽부터 여기까지를 근육 원섬유 마디라고 하는 거고, 똑같은 말로 얘를 근절이라고 한다 했지. 근절이라고 하고, 앞으로는 우리가 문제에서는 보통 x라고 표현이 돼. x 미지수로 x라고 표현이 되고, 그렇게 써보고, 그 다음 밑에 봐봤을 때 정리하는 거야. 지금 골격근 같은 경우에는 근육 섬유 나발, 근육 섬유, 원섬유, 마이오신, 액틴으로 되어 있다 나와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이 근절 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 일단 먼저 이 근육 원섬유 마디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건데, 이 근절 안에 들어있는 이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잖아. 잘 봐봐.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는 부분,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여기는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는 부분인 거잖아. 근데 이 부분을 나가봤을 때 마이오신이랑 액틴이랑 겹쳐져 있는 부분도 있고 마이오신 필라멘트 많이 있는 부분도 있는 거지. 그래서 그 부분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A대 또는 암대라고 얘기해. A대, 암대. 얘는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는 부분을 어둡게 보이는데, 왜 어둡게 보이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굵기가 굵으면 현미경으로 봤을 때 어둡게 나오는 거거든. 그 뒤쪽에 한번 봐봐. 뒤쪽에 책 뒤쪽에 봐봤을 때 현미경 사진 거기 있는 거 보일까? 뒤쪽에 활주설 거기 보시게 되어 있잖아. 지금 A대라고 표시되어 있고 왼쪽 오른쪽보다 조금 더 어두운 거 보여? 근데 A대도 잘 보면은 가운데 H대라고 하고서 조금 더 그러니까 사이드 가장자리 쪽에 조금 더 어두운 거잖아. 맞아? 왜 그런 거냐면 H대가 사실 여기거든? H대가 여기인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마이오신이나 액틴이 겹쳐져 있으니까 굵기가 더 굵을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가 더 높게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은 A대라고 하고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는 부분. 그 다음에 I대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I대라고 하는 거는 명대라고 부르면서 액틴 필라멘트 많이 있는 부분. 그래서 어느 부분인 거냐면 만약에 근절을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I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I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I대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은 I대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H대 같은 경우에는 원섬유 중심에 있는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 다음에 H대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어디까지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HD라고 하는 거고 마이오시 필라멘트가 있는 부분인 거니까. 그래서 마이오시 필라멘트가 있는 A대 같은 경우에는 어둡게 보이고 액틴 같은 경우에는 밝게 보이는 거니까 그대로 반복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로무늬가 나타난다는 거지. 골격근 같은 경우에는 가로무늬 그린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건데 그 기준이 되는 선을 우리 그 알파벳 제일 끝 글자가 Z인 거잖아. 그래서 이 가장 끝 선, 그래서 이 끝쪽 선을 뭐라고 하는 건 Z선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가운데 있는 선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있으니까 이제 미들라인이라고 해서 M선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시만 해주는 거고 딱히 의미는 없고. 오케이?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를 해야 되는 게, 얘는 정확하게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지금 AD에서 봤을 때 AD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건데 마이오신 필라멘트랑 액틴 필라멘트랑 겹쳐져 있는 부분도 있고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는 HD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나눠서 봤을 때 마이오신이랑 액틴이랑 겹쳐져 있는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5대라고 써놓을까? 왜 5대라고 써놓는 거냐면 얘는 실제 있는 이름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편하게 부르려고 5대라고 하는 거야. 그 5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5대, 여기도 5대겠지? 그렇지? 그래서 그림에서 봤을 때 만약에 얘를 단면이 지금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자른다는 거야. 이렇게 자르면은 I대 같은 경우에는 액틴 필라멘트만 있으니까 이렇게 단면이 나올 테고 H대 같은 경우에는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으니까 이렇게 될 테고 그 다음에 A대에서 두 필라멘트가 겹치는 부분 얘가 5대인 거지. 5대를 자르게 되면은 액틴이랑 마이오신이랑 겹쳐서 나올 테니까는 단면이 이렇게 되겠지? 그것만 알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지금 이 그림에서는 I대를 어떻게 표시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표시했단 말이야. 옆에 있는 근전에 있는 I대까지 포함을 한 거야. 그러면은 만약에 문제에서 풀 때는 이 옆에 거는 잘려서 여기서 Z선부터 Z선까지만 나온단 말이야. 그럼 만약에 여기서의 길이를 X라고 하면은 이 X의 길이는 2분의 I대의 길이인 거지. 맞아? 왜냐면은 근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니까 I대의 길이라고 하면은 이쪽 I대랑 이쪽 I대랑 합친 거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 X라고 하는 거의 길이는 2분의 1 I대가 될 거야.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것만 알아주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근육 수축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그냥 간단하게만 보면은 근육 섬유의 세포막과 접해있는 운동유연의 축삭돌기 말단에 활동전이가 도달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읽었을 때 쭉 그 그림이 떠오를까? 근육 섬유에 세포막과 접해있는 운동유연의 축삭돌기 말단에 축삭돌기 말단이 우리 이렇게 생겼잖아. 여기 뭐가 있어? 규빈아 여기 뭐가 있어? 뭐야 이거? 시냅스. 시냅스 있는 거 맞는데 얘를 뭐라 그래? 시냅스 소포라고 하는 거지? 시냅스 소포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 길이야? 그렇지 신경 전달 물질 안에 들어있어. 그래서 어떻게 됐었냐면 자극이 쭉 도달하게 되면은 시냅스 소포한테 전달이 되면서 이 시냅스 소포가 자극을 받아서 축삭돌기의 말단 쪽으로 이동한다고 했어. 그러다가 축삭돌기 말단이랑 가지돌기랑 맞닿아 있는 부분 이쪽 부분을 뭐라고 한다고 했냐면 시냅스 또는 시냅스 틈이라고 한다고 했었고 여기서 신경전달 물질이 방출이 되게 되면은 시냅스 이후 뉴런에 어디에 달라붙는다고 했어? 지윤아? 어디에 달라붙는다고 신경전달 물질이? 어? 뭐라고? 어디에요? 이거 뭐야? 신경전달 물질 어디다 붙는다고? 얘 뭐야? 얘 이름이 뭐야? 응? 가지돌기에 뭐야? 가지돌기에 있는 수용체인 거지 수용체? 네. 얘 수용체라고 하는 거야. 이 수용체에 신경전달 물질이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은 안쪽으로 나트륨이 확산이 된다 했어. 나트륨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탈분극인 거니까는 자극이 전달이 되는 거네. 이걸 흥분의 전달이라고 한다지 전달이랑 전도랑은 다르다라고 했었고 어쨌든 지금 앞에 첫 번째 줄로 설명한 거야. 축삭돌기 말단의 활동전이가 도달하면은 축삭돌기 말단의 시냅스 소포에서 근데 아세틸콜린이 방출된대.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거는 신경전달 물질의 일종인 거야. 신경전달 물질. 얘 이름이 아세틸콜린이라는 거야. 어디서? 근육에서 근육. 지금 근육하고 있는 거야. 근육. 운동뉴런. 운동뉴런일 때는 아세틸콜린인 거야. 지금 운동뉴런이겠지? 그래서 이 신경전달 물질의 이름이 아세틸콜린이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근육섬유의 세포막이 여기가 탈부각이 되겠지. 활동전이가 발생하고 근육 원소마디가 짧아지면서 근육 원소마가 수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근육이 어떻게 수축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활주설이라고 하는 건데, 활주설이라고 하는 거는 활주라고 하는 게 미끄러져 들어간다 이런 의미인 거야. 활주라고 하는 게 미끄러져서 들어간다 이런 의미인 건데, 액틴 필라멘트가 마이오신 필라멘트 사이로 미끄러져서 들어간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처음에 근육이 이렇게 있었어. 근데 이 액틴 필라멘트랑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을 때 이 액틴 필라멘트가 뭐 예를 들어서 얘가 마이오신 필라멘트야.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었는데 원래는 액틴 필라멘트가 이 정도만 있었어. 근데 액틴 필라멘트가 마이오신 필라멘트로 미끄러져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서 겹치는 부분이 증가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 그러니까 지금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가게 되면 근육이 수축하게 되는 건데, 근육 이완에 따라 수축하게 되는 건데, 액틴 필라멘트가 지금 마이오신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미끄러져 들어가게 되면서 겹치는 부분이 증가하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서 ATP를 사용하면서 수축이 되는 건데, 이거 봤을 때 겹치는 부분이 증가하여 근육 원sol마디가 짧아진다. 근육 원sol마디가 짧아지는 거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근절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얘가 미끄러져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 지금 근절이 짧아졌잖아. 근육 이완했을 때보다. 그렇지? 그럼 근절은 짧아졌어. 그러면서 근육이 수축한다. 그 다음에 ATP가 분해될 때 방출하는 에너지. 당연히 우리 몸에서는 에너지 원자체가 ATP를 사용하는 거니까 ATP가 분해될 때 방출하는 에너지를 사용해서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액틴 필라멘트를 끌어당김으로써 일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안쪽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미끄러져 들어간다. 근데 그렇게 되면 지금 근절의 길이 같은 경우에는 수축 시에, 근육 수축 시에 근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어? 근절의 길이가 증가야 감소야 일정해? 저거 뭐라고? 증가한 거야? 근절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맞아?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증가야 감소야 일정이야. 감소인 거잖아. 여기서는 이만큼인 건데 여기서 이렇게 줄어들었잖아. 그렇지? 미끄러져 들어가는. 얘가 끝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미끄러져 들어가게 되면은 끝쪽이 안쪽으로 몰리게 되는 거니까 근절의 길이가 감소하게 되는 거지. 맞아? 근육이 수축하게 되면은 근절은 짧아져. 근육 원소에만 얘가 근절인 거잖아. 근절의 길이는 짧아져. 그 다음에 아이대도 봐봤을 때 아이대 같은 경우에는 액틴 필라멘트 많이 있는 부분이라고 했었는데, 그럼 여기서 봤을 때는 얘랑 얘인 거잖아. 여기가 2분의 1 아이대, 여기가 2분의 1 아이대인 거잖아.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어떻게 됐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아이대가 짧아지게 되겠지. 맞아. 그러니까 아이대 같은 경우는 똑같이 짧아지는 거고. HD는 어때? 아이대가, 그러니까 액틴 필라멘트가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HD도 당연히 짧아지게 되겠지? 대신에 A대 같은 경우에는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는 부분인 거니까 마이오신이라던가 액틴 필라멘트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변하는 게 아니거든. 액틴 필라멘트랑 마이오신 필라멘트는 길이가 변하는 게 아니야. 다만 미끄러져 들어가는 거니까 겹치는 부분만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수축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A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였으면은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랑 A대랑 똑같은 거니까 변화가 없다는 거지. 맞아? 근데 5대 같은 경우에는 어때? 5대는 증가야 감소야 일정해? 증가하는 거잖아. 왜? 겹치는 부분이 증가했잖아. 지금 마이오신 필라멘트랑 액틴 필라멘트랑 겹치는 이 부분이 5대인 건데 지금 딱 봐도 증가했잖아. 그죠? 그러니까는 5대는 증가했어. 그리고 5대라고 하는 말은 없는 거야. 사실은 없는데 그냥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만 얘기한다고 봐주는 거고. 그래서 근육이 수축하는 원리 자체가 활주설이다 이렇게 봐주면 되고. 그래서 가장 아래쪽에 봐봤을 때 이제 근수축의 에너지 원인 건데, 아까 얘기했지만 직접적인 에너지 원 같은 경우에는 물질대사로서 만들어지는 ATP인 거고, ATP의 공급 같은 경우에는 3초 정도 수축을 지속할 수 있는 ATP가 저장되어 있고, 오랫동안 수축이 일어나려면 소모된 ATP를 재생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ATP를 계속해서 우리가 만드는 거잖아, 세포를 통해서. 그 다음에 ATP의 재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ATP를 다시 만드는 과정.
이게 근육에서 한 3가지 정도가 있어. 첫 번째로 우리 원래 알던 거 ATP 재생. 첫 번째로 ATP를 만들려면 세포호흡을 하면 되겠지. 두 번째로는 크레아틴 인산이라고 하는 걸 활용할 수가 있는데, 크레아틴 인산이라고 하는 거는 크레아틴에 인산기가 붙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건데,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크레아틴 인산이 있어. 이런 물질이 있는데 얘가 크레아틴으로 바뀌게 되면은 인산기가 하나 떨어지는 거잖아. 그러면서 우리 몸에 있는 ATP로 바꿔주는 거야. 그러면 크레아틴 인산을 활용함으로써 간접적으로 ATP를 생성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ATP 재생에 크레아틴 인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 다음 세 번째로 젖산 발효. 지금 다 근육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 하는 거야. 젖산 발효는 근육에서 하는 거야. 근데 우리 발효 하나 더 배웠다. 지금 뭐 배웠었지? 알콜? 그치, 알코올 발효 누구한테 해서 하는 거였어? 규제 누구한테 해서 하는 거지? 알코올 발효 누구였었지? 그치, 효모였었잖아. 효모 같은 경우 뭐를 기억해야겠어? 단세포 생물인 거고 알코올 발효한다. 근데 지금은 젖산 발효인 거지. 그러니까 발효가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알코올 발효는 이미 배웠고, 알코올 발효는 뭔데? 포도당이 에탄올이랑 CO2 되는 거를 알코올 발효라고 한다고 했었고, 젖산 발효라고 하는 거는 포도당을 사용하면서 젖산이랑 소량의 ATP를 만드는 과정을 젖산 발효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근육에서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지금 산소가 없는 거야. 산소가 없는 환경. 산소가 없을 때 하는 거를 발효라고 하는 거니까. 선생님 저기 뭐라고요? 저 세 개가 뭐에 대한? 지금 ATP 재생, 근육에서 ATP를 어떻게 만드는 건지. 첫 번째로 세포호흡으로 ATP를 만들 수도 있고, 크레아틴 인산을 활용해서 ATP를 만들 수도 있고, 젖산 발효를 활용해서도 근육에서 ATP를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왜냐면 근육에 ATP를 너무 많이 써야 되는 거니까. 다른 거는 뭐 세포만 해도 충분해도 근육은 계속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죠, 우리가 움직이려면은. 그러다 보니까 ATP의 재생에 활용되는 그 경로가 많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뭐 자전거를 많이 타거나 그러면 근육통이 있잖아. 그 근육통이 왜 생기는 거냐면 우리 몸 그 근육에 젖산이 쌓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젖산. 그러니까 젖산 발효라고 하는 건 보통은 이제 약간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 차이점이 뭐냐면 무산소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산소 없이 하는 거, 얘는 산소가 있이 하는 건데 무슨 차이점이 뭐냐면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메인이 세포호흡이야. 세포호흡을 통해서 ATP를 만드는 거고, 무산소 호흡 같은 경우에는 젖산 발효. 산소가 없을 때 그럼 젖산 발효 되는 거잖아. 산소 없는 환경에서 되는 거는 얘는 젖산 발효. 그래서 무산소 운동이라고 하는 건 보통 헬스 이런 것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걔네 같은 경우에는 왜 젖산 발효를 많이 하는 거냐면 이미 산소를 다 쓴 상태야. 세포호흡을 통해서 ATP를 충분히 만든 상태인 건데 그래도 다 쓴 거잖아. 그럼 내가 만약에 뭐 덤벨을 올린다고 했을 때 내가 여기까지 올렸는데 끝까지 올리려고 계속 안간힘을 쓰는 거잖아. 그때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에너지를 끌어서 써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효율은 별로 안 좋더라도 소량의 ATP를 조금씩 계속해서 만든다는 거야. 그 과정에서 산소가 없더라도. 어쨌든 그렇게만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래서 근데 그 ATP 재생에서 크레아틴 인산을 활용하게 되면 단시간에 ATP를 재생할 수 있는 건데 그 양력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일단 메인이 되는 거는 세포호흡이다라고 하는 거. 근데 산소가 충분할 때는 당연히 세포호흡을 하는 거지만 산소호흡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젖산 발효를 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고. 참고 삼아서만 알면 되는 건데 세포호흡으로 보통 한 34개 ATP가 생성이 된다고 하면은 젖산 발효 같은 경우에는 2개밖에 안 되거든요. 차이가 심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 2번이랑 3번만 해볼까? 87쪽에 2번 3번 이번 3번만 해볼까? 한번 봐볼까? 지금 이번 거 봤을 때 가는 골격근의 구조라고 되어 있고 나는 골격근을 구성하는 근육 원섬이라고 되어 있네. A는 근육 섬유다. 지우나? 맞아, 틀리? 맞아요. 맞는 거잖아. 지금 근육 섬유 다발로서 나왔으니까 A 같은 경우는 근육 섬유. 그다음 또 뭘로 볼 수 있어? 다엑세포네. 핵이 많네. 그렇지? 그런 것도 보이고. 이번에서 기억은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이고 니은은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이다. 좀 밝게 보이는 부분이랑 어둡게 보이는 부분이 나왔잖아. 그럼 기억 같은 경우에가 지금 암대고 니은이 명대인 거니까 기억은 뭐라고 하면 돼? A대라고 해야 되는 거겠지? 기억은 A대고 니은이 I대인 거니까 이거는 틀렸고 3번 같은 경우에 근육 원섬유 마디의 길이는 2분의 A대 플러스 2분의 I대냐 3번은 맞아 틀려. 그래 3번은 맞을까 틀릴까? 왜 틀린 거지? 나누기를 하는데 나누기 그러니까 기억이랑 니은 둘 다? 아 그치 맞아 선생님이 지금 헷갈리고 있었어 맞지? 나누기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기억이랑 니은 구하면 되는 거잖아 3번이 틀린 거고
그다음 4번에 근육 원섬유를 관찰하면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이 반복되어 가로등이 나타난다. 맞는 거지? 암대랑 연대랑 이러면서 가로등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3번만 봤을 때 이제 명칭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건데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액틴 필라멘트인 거지. B가 마이오신인 거고. 그 다음에 기억은 I대라고 하면 되겠네. 니은은 A대고. 전자협력을 원찰했을 때 기억은 밝게 보이는 I대, 니은은 어둡게 보이는 A대다. 맞고. 3번은 하나의 근육 섬유에는 하나의 근육 원소의 마디가 존재한다. 3번은 맞아 틀려? 맞아 틀려? 틀린 거지? 왜냐면은 근육 섬유에는 여러 개의 근육 원섬유가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개의 근육 원섬유 마디가 존재할 거잖아. 그러니까 대소관계를 물어보는 거야. 근육이라고 하는 거는 근육 원섬유 다발로 근육 섬유 다발로 되어 있고 근육 섬유 다발은 근육 섬유, 근육 섬유는 근육 원섬유, 근육 원섬유는 액틴이랑 마이오신 이렇게 되는 거잖아. 대소관계만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잠시만. 그 다음에 잠깐 다시 앞으로 가봤을 때 여기를 보기 전에 너희들만 봐봐. 그 뒤쪽에 쭉 넘어가가지고 93쪽 가보면은 지금 16번이랑 17번 같은 게 이제 근수축의 대표적인 문제인 건데 근수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준킬러로 수능에 항상 나오다 보니까 막전이랑 같이 지금 봤을 때 어떻게 나오냐면 보통 이제 시점을 2개나 3개를 준 다음에 기억의 길이라든가 니은의 길이 A대, I대 또는 뭐 H대 이런 길이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되냐를 물어봐. 변화를. 그러니까 시점에 따른 변화를 물어본다는 거야. 지금 17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점을 다른 시점을 준 다음에 뭐 X의 길이 이런 것들을 물어본 거잖아. 그렇지? 이렇게 시점을 다르게 한 다음에 길이를 주는 거야 문제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점에 대한 변화량이 궁금한 거야. 근데 그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근수축을 먼저 가정을 하고 그러니까 근수축도 있고 근이완도 있잖아. 일단 먼저 근육을 수축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근육이 수축하게 되면은 이 근육 원소의 마디 보통 이제 근절 X라고 보통 나오는데 이 근육 원소의 마디 같은 경우에는 짧아지는 거야 길어지는 거야 죠 근육이 수축하면 다 같은 걸 생각하고 있는 건가? 수축인 거지. 맞아? 짧아지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얘 짧아져. H대는 어떻게 돼? 짧아지지. I대는 짧아지지. A대는 그대로지. 늘어나는 건 뭐만 있어? 5대만 늘어나는 거잖아. 그치? 5대. 5대만 늘어나. 이거 어때요? 정확하게 2분의 5대겠지만은 일단 이렇게 한번 써놓고. 그럼 봐봤을 때 만약에 근육이 수축을 해서 이 근절이 감소하는데 내가 잘 봐봐 2K의 길이만큼 감소된다고 가정을 하자. 우리가 앞으로 2K만큼 감소하는 거야. 그래서 이 근절 옆에다가는 문제 풀 때 어떻게 푸는 거냐면 마이너스 2K 이렇게 적어두고 시작하는 거야. 근절 옆에다가는. 이게 무슨 의미냐면 2K의 길이만큼 감소됐다라고 쓰는 거야. 지금 우리는 시점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하는 그 길이 값이 중요한 거니까 그 변화하는 길이 값을 2K라고 한 거고 앞에 마이너스의 의미는 감소했다는 의미인 거지. 그러니까 수축했다는 의미. 근데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만약에 시점 T1, T2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육이 이완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근육 수축을 가정했잖아. 근데 그거 그냥 상관없는 게 뭐냐면은 K가 꼭 양수가 아니라 음수로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럼 만약에 K가 음수로 나왔어. 그럼 무슨 의미야? 근수축이라는 거야? 근이완이라고 하는 거야? 근이완이 되겠지? 왜냐면은 얘가 얘가 음수면은 전체는 양수 값이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변화량인 거야. 근절의 변화량, 근절 길이의 변화량. 지금 이 마이너스 2K라고 하는 값이 근절 길이의 변화량이야. 변화량값. 근절 길이가 아니라 근절 길이의 변화량값이고요. 그럼 변화량이
변환이면은 만약에 K가 우리가 구해면 나중에 K를 구할 건데 K의 음수가 나오면은 변화량이 양수가 되는 거잖아. 그럼 변화량이 양수라고 하는 거는 근절이 늘어났다는 의미겠지? 근절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는 근육이 이완된다는 소리인 거잖아. 그럼 잘 생각해봐봐. X가 이 전체가 지금 이렇게 근육이 수축할 때 마이너스 2K야. 선생님 근데 그냥 K로 해도 되는데 왜 마이너스 2K라고 한 거냐면 우리가 문제는 항상 이렇게만 나온단 말이지. 근데 여기 왼쪽 오른쪽을 따로 본 거야. 그러니까 이쪽이 감소하는 게 마이너스 K, 이쪽이 감소하는 게 마이너스 K 이렇게 본 거야. 그럼 생각해봤을 때 X 근절이 마이너스 2K라고 하면은 H대는 뭐라고 써야 돼? X가 2K만큼 줄어들어. 그럼 H대는 몇 K만큼 줄어들어? 얘도 똑같이 마이너스 2K인 거지. 왜냐면은 X가 2K만큼 줄어들면 H대는 이 가운데 있거니까 여기도 K, 여기도 K만큼 줄어들게 될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H대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마이너스 2K라고 쓸 수 있는 거라고 변화량 자체를. 그 다음에 보통 문제에서는 어떻게 주냐면 여기 이렇게만 주는 거니까 여기를 이렇게 기억이라고 준단 말이야. 이렇게 기억 뭐 이런 식으로 준단 말이야. 근데 이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2분의 i인 거지. 그렇지? 그럼 만약 얘를 기억이라고 했을 때 이 기억에는 몇이라고 써야 돼? 변화량을 k인 건데 i는 증가에 감소해? 감소하는 거니까는 마이너스 k라고 써야 되겠지. 마이너스 k. 맞아? 변화량 지금 한쪽만 얘기하는 거잖아. 얘랑 얘랑 합치면은 마이너스 2k인 건데 한쪽만 얘기하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k라고 쓰면 되겠지? 그럼 얘를 보통 뭐 니은이라고 하면 만약에 니은 같은 경우에는 2분의 5대인 거잖아. 그럼 여기는 뭐라고 써야 돼? 니은에다가는 뭐라고 써야 돼? 여기는 알고 있잖아. 뭐라고 써야 돼? 니은. 그러니까 원래 2분의 5대인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얘는 2분의 5. 왜냐면 5대를 여기서 5대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합쳐야지 5대인 거니까 걔는 절반, 얘는 절반이잖아. 이 니은만큼. 그럼 여기는 변화량 몇이라고 해야 돼? 니은. 마이너스 2K. 다시 근절이 지금 KK 이렇게 줄어드는 거니까 지금 2K만큼 줄어들었다라고 한 거야. 그럼 얘가 2K만큼 줄어들면은 H대는 양쪽이 똑같이 있으니까 얘도 2K만큼 줄어들 거잖아. 기억 2분의 i대 같은 경우에는 한쪽만 줄어드는 거니까 마이너스 K만큼 줄어들게 된다고 할 거잖아. 5대는 일단 늘어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플러스라고 해야 되는 거지. 얘는 늘어나잖아. 지금 근육 수축하는 거였는데 얘는 늘어나잖아. 그럼 플러스 K라고 부호를 바꿔줘야 되는 거잖아. 근데 얘도 5대가 양쪽에 있으니까 얘도 플러스 K라고 한쪽만 해줘야 된다는 거지. 양쪽이 플러스 K인 거니까 전체로 봤을 때는 플러스 2K인 건데 한쪽 2분의 5대만 보게 되면 플러스 K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약간 생명이 그러니까 문제 자체는 생명이랑 전혀 관련이 없어. 지금 뭐 물리라고 했어. 그 막전이 할 때도 무슨 V분의 A, D 이런 거를 쓰고 있잖아. 되게 마음에 안 드시는 거 어떻게 하고 있어? 이렇게 풀어야 되니까 약간 물리물리처럼. 여기까지는 다 괜찮을까? 저기 괜찮아? 오케이. 그럼 여기 이해했으면은 우리 89쪽 가가지고 89쪽 가가지고 일단 1, 2, 3번 먼저 해볼래? 1, 2, 3번 간단하니까. 지금 2번에서 길이 변화를 쓰라는 거는 그냥 수축인지 이완인지 쓰라는 거지. 그러니까 증가인 걸 갖는 거지.
관절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아니면 마이오시 필라멘트만 줄어드는 거예요? 다 같이 줄어드는 거예요? 아니지. 마이오신 필라멘트랑 액틴 필라멘트 자체의 길이는 변화가 없는 건데 근절이 짧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첫 번째 전자가 만든다는 거지. 마이오신이랑 액틴 필라멘트 자체의 길이는 변화가 없는 건데 그 겹치는 부분이 미끄러져 들어가면서 증가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돼? 그러니까 근절의 길이가 짧아지는 거죠. 근절. 아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겹치는 부분이 증가하는 거니까 그 자체 액틴이랑 마이오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백질인 거거든. 걔는 길이 변화가 없는 거야. 또 안쪽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지. 맞아. 그게 미끄러져 들어간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봐볼까? 지금 근육 원소형 마디를 구성하는 A랑 B를 물어봤으니까 A는 지금 마이오신인 거고 B는 액틴이겠고 근수축시에 지금 기억 같은 경우에는 2분의 I 대인 거지? 기억은 2분의 I 대고 니은은 2분의 5 대겠네? 그치? 그 다음 디귿은 H 대인 거니까 그럼 기억 같은 경우에는 근수축시에는 감소 니은은 증가 디귿은 감소네? 이거 이제 괜찮을까? 그 다음에 3번에서 A의 길이는 1.6 마이크로미터고 X의 길이는 3.1에 기억부터 디귿의 길이를 구하래. 이거 뭐라 해야 될까? 이거 무슨 문제라고 해야 될까? 그냥 퍼즐 맞추기? 그렇게 해야 되나? 지금 X의 길이는 3.2 여기서 뭐 변화인 건 아니고 근데 A의 길이면은 지금 디귿 플러스 2니은이 1.6이라는 거잖아. 그치? 근데 지금 여기가 1이라고 나와 있잖아. 2분의 5대랑 2분의 i들 합친 게. 그러면은 전체 지금 3.2에서 여기 전체가 3.2인 건데 1.0, 1.0. 그럼 2를 빼주게 되면 디귿의 길이가 나오겠네. 맞을까? 그러면 3.2에서 1.6 i의 길이를 빼주게 되면은 A대가 지금 보이잖아. 여기를 빼주게 되면은 여기가 나오는 거니까 기억이 나오는 거지. 미기억이 나오는 거지. 그치? 미기억. 그럼 얘가 미기억인 거니까 기억 같은 경우에는 0.8이 되겠고 그럼 기억이 0.8이면은 지금 1.0이라고 하는 게 기억 플러스 니은인 거니까 기억 플러스 니은이 1.0인 거니까는 그럼 니은 같은 경우에는 0.2가 되겠지? 그럼 니은이 0.2면은 여기다 0.2 넣어주게 되면 0.4인 거니까는 디귿 같은 경우에는 1.2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면 되고 이제 약간 맛배기인 거고 제대로 된 거는 좀만 쉬었다가 준킬러 또 간단한 스킬만 배우면서